하느라 예. 너 또래 청년들은 어떨 때 꼰대라고 이러노? 그러니까 뭐 하는 짓 보니까 꼰대네 이럴 때 쓰나, 아니면 딱 하여튼 나이가 들었다 하면 일단 꼰대 취급을 하는 거가 어떤 거? 솔직히 나이 들었다고 꼰대 취급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이는 언젠가 되는 건데 하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진짜 너그 또래 너그 주변에 하는 거 보면은 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대뜸 그냥 뭐 나이 들면 꼰대 취급하고 아니 축에 안 끼워주려고 그러고 대화 상대도 안 되고 하여튼 별종으로 취급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보편 보면 어떤 것 같아?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해봐, 솔직하게. 좀 말을 함부로 할까 조심스러워할 정도로 제가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자기랑 다른 상대를 설득할 마음도 없고 소통할 마음도 없고 귀찮은 거죠. 귀찮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나이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이만으로 아 저 사람 꼰대네 이래 본 적이 아직은 없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죠. 저런 사람들이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야, 그럼 나는 이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나이 딱 들면은 무조건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 너는 아버지가 이 한창식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떨 때 보니까 꼰대 같은 짓을 한다고 보이고 꼰대로 보이더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른바 밈이나 유행하는 말에 사람을 안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정확하게 어떨 때 사람을 꼰대라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별로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어른들이 하는 짓 보면 꼰대 같은 짓 하는 거는 들어보기는 했고? 들어보기는 했냐고? 근데 그런 적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죠. 있죠. 있었다. 그럼 아버지 같은 어른들만 있으면 너희 또래들이 다 좋아하나? 괜찮다. 아, 저 꼰대, 탈꼰대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아버지 정도 행동 양식을 보이고 그런 사고를 하면 너그 부류에서 같이 일을 같이 한다거나 해도 지장이 없고 불쾌감 안 주고 그럴 것 같아? 모르겠어요. 2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전 좀 중반에 속하잖아요. 근데 초반 정도 고집이 좀 있고 아직 잘 어른이 어떤지 모르는데 이제 막 어른이 된 때의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꼰대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잔소리가 싫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정도면 아버지는 좀 심지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아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연하게 꼰대라고 정의하는 친구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아버지도 꼰대였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건 조금 다른 경우다. 조금. 니도 20대 초반에는 막 이제 20살이 됐을부터는 아버지가 조금 왜 꼰대 짓을 하지 하는 순간도 있었다. 니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네,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내가 왜 그런 거 물어보는가 하면 얼마 전에 왜 제주도에서 한 카페에서 노인 출입 금지, 개는 환영하는데 노인은 출입 금지한다는 그 문구를 붙여놨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제주 사는 철하나 이게 뭐냐 쌍 이래 했거든. 예. 나이 들면 이제 버림받는 거냐 라는 수로 이제 했는데, 그건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 예. 그 아마 이유가 있겠지 이런 답도 있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었는데, 예. 그래 내용을 보니까 예. 진짜 꼰대 소리 듣겠다, 들어 마땅하고 들어도 싸다 싶어. 내가 그런 처지가 돼도 저런 인간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겠더란 말이야. 네. 그 내용을 보니 그래, 뭐 40 좀 넘었다 싶은 사람들부터 해서 나이 든 영감들이 와서 그 주인, 여자분이 주인이었대.
네. 찝찝거리고 뭐 예사로 뭐 성희롱 발언하고 그랬던가 봐. 예. 그러니까 다른 자 연령대도 들어오는데 그 오죽하겠어. 자기들은 또 장사하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노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니 네. 그냥 막 하든 견디도 못해. 자구책으로 네. 살려고 이제 그래 했던 거거든. 네. 그래 이제 그런 거 보면 나도 야 이거 진짜 꼰대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 싶어.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런 걸 자꾸 보니까 아예 딱 늙은이로 보인다 싶으면 무슨 꼰대로 취급하고 마음의 문을 콱 닫는단 말이야. 그거 나는 네. 어쩔 수 없다고 봐. 그 우리가 변해서 우리 같은 꼰대들이 변해서 예. 청년들이 우와 어른인데도 저런 생각을 해. 우와 어른인데도 저렇게 모범 보이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아. 예. 그래 이제 청년들 보면 미안하기도 한데 당신은 아직도 버스를 타면은 어른이다 싶은 사람이 올라오면 자리를 불떡 일어나서 비켜주거든. 예. 돌이켜보면 나도 지금 노인인데. 네네. 그래 이제 도대체 이제 젊은 친구들은 꼰대짓 하는 걸 어떤 걸 꼰대짓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을 꼰대로 취급하는지 진짜 궁금하거든. 예. 그 너가 이제 뭐 일어나는 예를 들면 들어볼 수 있는 게 없나? 친구들이 이런 경우도 당했다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일단은 요즘 시대와 아버지 때의 대학을 다닐 때의 그 물가와 어떤 임금 제도와 등록금과 이런 모든 주변 환경이 달랐는데 그런 주변 환경이 이른바 변인이라고 하죠. 변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안 한다라거나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너무 밝힌다거나 뭐 이런 말을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먹고 답지 못하게 이렇게 추근덕거리거나 좀 추한 행동을 보이거나 뭐 아니면은 저는 그런 꼰대라고는 하고 싶지 않으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잘 실망을 하는데 말툭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새빨간 옷을 입었다고 해서 엄마야 저 사람 새빨간 옷 입었다 이러는 거를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추해지는 바로 그 순간 이런 순간에 아 저 사람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꼰대였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다 꼰대는 아니고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 꼰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이는 언제나 다 드는 거니까 너무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꼰대라는 말로 혐오로 몰아세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네네. 있긴 있다. 네네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부류고요. 이건 내 자랑 같은데 나 정도 되면 세상에 꼰대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나 정도 되면 세상에 꼰대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말 하면 이제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좀 꼰대 같네. 예. 꼰대 짓 하는 거 봐라 이러겠다 그죠? 예. 그렇구나. 그래 이제 내가 이래 봐도 옛날에 어버이 연합인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예. 나이가 들면은 좀 지혜로워져야 되고 좀 너그러워져야 되거든. 네. 우리는 이제 아주 공기 맑은 60몇 년을 보냈잖아. 예. 아주 좋을 때를 살았고 너희는 지금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청소도 했쓰고 다시 고쳐 쓰고 이래야 되는 처지가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좀 미안한 줄도 알아야 되고 아이고 우리는 그때 뭐 씨 뿌리면 곡식 나고 바다에 물에 낚시하면 고기 올라오고 이런 때 살았는데 너희는 참 낚시도 잘 안 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아주 취직도 잘 안 되고 참 힘든 데 사는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60도 넘었으면. 예.
근데 아직도 막 그냥 연명해서 그냥 끝까지 아동바동 살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어버이 소리 못 듣게 돼 있거든 지금. 예. 진짜 나는 반성 많이 해. 꼰대 짓을 네가 봤을 때 그다지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도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는가 싶어서 매일매일 반성하거든. 매일매일 반성하거든. 그래 이제 옛날에 어버이 연합이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자기들밖에 모르는 짓들, 네. 후손들은 아들 손자 며느리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짓들 보면 어버이 말고 그런 아주 고약한 꼰대들 말고 진짜 아버지 엄마 같은 그런 아버지들은 없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 그 나는 왜 아버지 연합은 없지? 하나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아버지 연합이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어버이 연합처럼 우리만 이렇게 꼰대들만 진짜 늙은이들만 덕을 보겠다는 이런 삶이 아니라 왜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느냐, 이놈 정부야 또는 이놈이 뭐 교육계야 이놈의 산업계야 노동계야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게 이제 어른이지. 아 그런 일에는 어른들이 안 나서고 말이야. 쓸데없는 데 나서갖고 뭐 가스통 들고 권총 차고 늙은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이제 우리를 싸잡아 꼰대로 보는 것 같아. 예. 그 아까 사소하게 일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간 사람이 추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징그럽다. 근데 주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다. 아이고 저 가시나 바지 짧은 거 입고 다닌다 라거나 아이고 저 가시나 머리가 노랗네 라거나 뭐 이런 말을 툭툭 하는 어른들을 보면은 나이 먹고 할 말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런 말밖에 못하나? 아, 그거 웃기지. 난 네. 빨간 그빨 짧은 반스를 입든 뭐 긴 반스를 입든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른들,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어떤 나이나 뭐 계급이나 신분 가지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어른들의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니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은 다 그렇겠다고 봐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어저께도 또 뭐 개딸 이런 소리 듣고 나 진짜 아 정말 저렇게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들 뭐 열심히 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격려해주고 이러면 되지. 우리도 실수투성이로 살아왔단 말이야 20대 때. 우리가 한 일이 다 올바른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볼 줄도 알고 해야 될 건데 나이가 들면은 왜 그 자기 잘못은 다 덮쳐주고 제왕으로 지내려고 그러지. 아, 진짜 웃기해. 아, 진짜 나는 너무 착해 그죠?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래.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살까? 아 이걸 남이 해줘야 좀 아름다운데. 아니 미친다니까 이런 거 몰라주면. 아, 야, 그렇죠. 진짜.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본인들의 어떤 안일함, 본인들의 과오가 지금의 우리를 낳았는데 그 현상은 못 보고 지금의 우리의 안일함에 대해서만 마음 편하게 마치 자기들의 과오가 없었던 것처럼 요즘 청년들 왜 그러지 이러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요새 대학가는 운동 전선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옛날처럼 NLPD 뭐 이런 라인이 더 이상 없고 운동권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왕왕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단일되지 않으니까 총학생회가 없이 와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구조조정이랑 겹쳐요. 학과 통폐합이라는 악재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어중고학과 학생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문융합 자율학부가 생겨버리면 의욕이 없어져요. 내 학과가 아닌데 나 중어중고학과 들어왔는데 갑자기 인문융합 자율학부를 누가 자의적으로 처음 보는 학부를 이끌 학생회가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정치적 의식이나 어떤 뭐 학생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 총체적으로 그게 겹쳐져서 전선이 와해되고 학생회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는 저는 어느 쪽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아 이제 민주화 운동 끝났다 해산하자 했던 486, 386 세대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 보고 요새
대학생들 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 요새 대학생들 왜 시국선언 해도 모자랄 판에 뭉칠 줄 모르냐 라고 말하는 486을 보면 열이 받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그 저 박영호 네. 삼촌하고 저 김철현 삼촌 이런 사람들 네. 나쁜 사람들이야. 뭐 이원영 뭐 이런 거 있잖아. 김종원 이런 삼촌들 참 큰 시련을 겪을 거야. 참 그래 이제 노인들이 바로 서가지고 청년들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거들이 다 뭐 좋은 세상 왔다 그러고 청년이 다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 거예요. 저도 이제 학생회 중에 특별자치기구 성공회대 인권위원회를 하면서 와해 위기가 몇 차례나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제일 처음 설립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권위원회 위원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인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운동가들을 막 모으고 찾아다니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전선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시국 선언할 대학생도 없고 대항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선배들이 486, 386 선배들이 우리 7, 80년대 어땠는지 아나, 그때는 이랬다, 경험담도 공유해주고 동료해주고 이렇게 학생 운동 사회 운동체를 구성해 나가자 이렇게 독려도 해주면 좋은데,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누구 전선도 없고 학생회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열이 꼰대짓하고 받죠. 꼰대짓하고. 저는 그런 꼰대들이 제일 외롭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 그러면 지금 대학교 입학 요강이 어떤지 모르겠다만 좀 불러다가 다시 우리 대학 들어가서 학생이 같이 활동하고 그래 볼까? 우리 그 대학 들어갈 수 있나? 대학에 나이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나? 그럼 내 아까 결혼했던 그 삼촌들 다 노인들 전부 다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옛날에 했던 거 잘못한 거 머리 다 들이쓸 테니까 올바르게 수정해서 제대로 청년들하고 같이 어깨 걸고 나가라 해야 되겠다. 자, 그나저나 네. 그래 제주도 그 카페 여주인님이 그 다 붙여놓고 마음 아파하고 네. 또 숱한 비난도 받았을 테다 말이야. 이 여자 봐라, 걔는 들어오라 하고 노인들을 못 들어오게 해 이랬을 텐데 그 내막은 그런 거 아니었다. 네. 진짜 꼰대들이 꼰대짓하고 좀 먹고 살려고 자구책으로 그런 방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를 이제 하면서 네. 진짜 나 주위에 나 꼰대짓 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 진짜. 탁 들어가면 보란듯이 고함 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식당 가면 막 두들고 아무한테나 욕 손짓거리 뭐 욕짓거리 함부로 내뱉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같은 연령대에 있는 우리 노인들이 스스로 좀 모범을 보이면 몰라 이 자꾸 능구렁이들이 따라 할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안 하고 자꾸 나쁘게 늙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요. 자식 새끼들 보면 미안하지도 않나 몰라. 그런 거 보면 참 매일매일 좀 공부하고 아버지처럼 그죠? 한장식이처럼 그래 살아야 돼. 참. 문화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도림 같은데 이렇게 막 줄 서야 되는데 새치기 하고 이런 어른들 보면 정냄이 뚝 떨어져요 진짜. 아 진짜 그거 못됐지. 아니 줄 섭시다 하면 쳐다보고 막 아래를 쳐다보고 니까짓게 뭔데 이런다니까.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 내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얼마 전에 아버지 친구분 한 30명이 만지도를 가게 돼 있었어. 배를 타고. 네. 그래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나 오는 대로 타면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이거 드디어 줄 서는 사람 줄 서고 세치하려고 하는 사람 세치하고 이런 경우가 오더라고. 근데 딱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막 끼어들고 하는 걸 봤어.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봤다고. 그래서 내가 줄 서십시오. 여기 선 거 안 보이냐고 하니까 한 줄 더 서면 된다고 들어오는 거야. 어머야. 아 그래 야 진짜 정말 못됐다. 낯살이나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누가 먼저 줄 섰으면은 곱게 따라가야지. 저거는 뭐 나이가 무슨 계급이가 어디? 아이고 맨날 엉터리 투표해갖고 고생은 쌩안 빠지게
자식, 아들, 손자, 며느리 고생시켜놓고, 아유. 그 나는 이제, 또 선량한, 전혀 꼰대 같지 않은, 여전히 청년의 삶을 사는 그런 아버지들을 찾잖아. 찾고, 또 같이 의견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또 아버지들도 또 있어.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저도 이제 꼰대들이라고 할 만한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께 불편한 경험이 참 많지만, 어른분들께 불편한 경험이 참 많지만, 한편으로는 노키즈존이 됐든 노키즈존? 네, 그 노키즈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네네,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런 곳이 거 됐든, 노인존 이런 것도 네, 있나? 노 시니어존.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논란이 된 게 노 시니어존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카페 네네. 그거 네. 그 특정 연령층으로 그 민폐를 끼친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가려낼 그렇지. 수 없잖아요. 그걸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 하고 그거 좀 가혹하다. 다르죠. 그래. 다르죠. 그래, 아니 이런 행동하는 사람 못 들어옵니다. 뭐 주인 여자한테 치근대고, 또 아무 여자나 보면 치근대고, 성희롱성 발언하는 사람, 술 먹고 와서 취기 행동 부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특정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 네네네. 그렇죠. 마땅히 그래야지. 네네. 그러면 30, 40대도 꼰대짓 하는 놈들이 있거든. 그렇죠. 환장하는 놈들 있다고, 그런 나쁜 짓 하는데 또 그런 놈도 규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처럼 네. 사는데도 나이 연령이 딱 걸려갖고 못 들어가면 미치잖아. 네, 그렇죠. 난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조금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노시니어존이라고 지칭을 하고 특정 연령대를 정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노인이라는 이유로 문 앞에서 박해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건 노키즈존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원래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도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사회화를 겪는 건데,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슬슬 노키즈존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도 사실은 사회화를 경험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왜냐면은 1930년생, 40년생 이런 분들은 근대화 이후의 삶을 오는 문화들 이런 거에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방금 우리가 불쾌했던 줄서기 문화라든지, 뭐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말을 무턱대고 하지 않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특정 나이대나 어떤 특정 외양, 특정 성별을 가지고 문 밖으로 추방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왜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65세예요. 근데 아버지가 카페에 가서 중국어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 아버지도 해당되거든요. 그 문 앞에서 돌아갈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자, 그래, 오늘은 갑자기 이제 요 함양 상림을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니한테 그렇게 안 물어봤어. 진짜 꼰대짓 좀 제발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세상에 꼰대들 없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좀 각성하자, 그런 뜻에서 물어봤던 거야. 다만 저는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다르게 말하자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재사회화될 기회까지 차단하지는 말자.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